미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디커플링이에요. 영어로 이제 커플링은 두 개의 경제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현상.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현상, 연동되는 현상을 커플링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이라고 말하면 연동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미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에 연동되지 않는다.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미국의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대한민국 정책이 같냐 틀리냐를 보게 되면 향후 미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연동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떠한 조건에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지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책이에요.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정책을 더 시장 친화적으로 잡아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설정하면 돼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팔러시가 바로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의 정책이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여기에 바로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가 잘 나가면, 정책이 좋아서 국가 경제가 잘 나가면 금융시장도 잘 나가고, 국가의 정책이 약간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책의 적용 기간이 누적될수록 경제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가지를 못하고 금융시장도 여기에 연동되게 되죠. 이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고, 미국의 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성과를 보게 된다면 향후 미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연동될지 말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현재 9월 중에 최대 2,560만 명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이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9월을 전후로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최대 5,120만 명까지 감염되게 되는 수명 주기를 갖게 돼요. 왜냐? 여전히 어떠한 분석기관, 어떠한 의료기관, 존스 홉킨스가 됐건 WHO가 됐건 매우 중요한 지표를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어떠한 신뢰할 만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의료보건 체계로 코로나19가 매우 빠르게 확산돼서 다시 실물경제가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관리해야 되는 핵심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 중에 CPI, 코어 퍼포먼스 인덱스는 감염자 수, 사망자 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감염 속도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WHO가 됐던 존스 홉킨스가 되게 됐던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도, 공유해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는 매주 월요일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의 특화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 자료를 공유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재테크 관점에서도 제일 중요한 상위단에 있는 경제지표가 바로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왜냐?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2020년 4월에 유럽, 미국, 중동의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 현재는 여전히 향후 5,120만 명까지 감염되는 수명주기로 확정되게 되지만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여전히 가속 중이에요. 그렇지만 1번, 3번과 이 속도를 비교하게 된다면 아직 실물 경제를 또다시 완전히 멈춰 세울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경제 지표는 바로 메가 차원이에요. 글로벌 차원이에요. 각 국가들은 동일한 이 경제 지표를 산출을 통해서 자기네의 감염 속도를 관리를 해야지 되고, 이 국가 차원의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 지표를 만들었다면 지역별로 이거를 또 따로 지자체들이 운영을 해야지 돼요. 여기에 맞춰서 보건체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동돼서 운영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지표를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대로 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다시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울 정도로 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to be 말고 as is를 보게 되면 아직 멈춰설 때는 아니다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서 4월에 실물 경제가 멈춰섰었던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9.5%가 되게 되고, 또한 유로 경제권 마이너스 15%의 경제 성장률을 만들게 돼요. 중국도 2월에 멈춰섰었고 1월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침체를 나타나게 됐지만 중국은 3월서부터 경제가 부분 재가동 되게 되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게 됐죠. 미국도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는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플러스에 근접한 실적. 그렇지만 유로 경제권은 유로 경제라는 하나의 몸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수많은 나라들이 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이들은 각자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독일의 마음대로 계속해서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반발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유럽은 3분기 경제 성장률도 낙관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공유해 왔어요.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실물 경제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 세계경제 표준이면서 주요한 국가들의 환율 제도의 근간이 되게 되는 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곳,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돈이 돌지 않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 지표로 나타낸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치솟게 되게 됐고, 돈을 이 돈의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량 자체 절대 규모를 늘려주는 거야.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통화 속도가 높아질 때까지. 2008년도에도 이와 같이 격하게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실물 경제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점차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됐어요.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마비가 나타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파란선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국은 2020년 들어서 4차 양적 완화 기준금리 0%로 낮춰봤지만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자 3월 23일 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2008년도보다 더 단기에 매우 격하게 미달러 유동성을 늘렸고, 이에 따라서 드디어 2008년도보다 더 단기에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됐어요. 즉, 미 연준의 파월 의장도 말했듯이 지금은 기업들이 원한다면 돈을 빌릴 수 있고 개인들도 돈을 빌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된 것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실물 경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게 되니 그 돈의 회전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린 거예요.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유동성 얘기만 나오게 되면 유동성으로 가는 금융시장은 얼마 못 갑니다.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지만 유동성이 뭐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지 정책에 의해서 통화량이 움직이게 되고, 이 통화량 각국 정책의 차이에 따라서 각국 화폐의 유동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환율이에요. 이런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된다. 지금 말한 것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본주의 환경에서 자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자본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된다는 것은 미달러를 근간으로 환율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에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기간에 같이 글로벌 유동성이 연동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주요한 이제 국가들과의 마찰 속에서도 대놓고 막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닌 자기네들의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글로벌 통화정책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대놓고
말을 하지를 못하죠. 반발은 하게 되지만 가자한 대로 갈 수뿐이 없게 돼요. 이와 같다. 실물 경제의 미달러 유동성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선으로 나타낸 미국 M2 통화 유통 속도를 보게 되면 얘가 2분기까지 얘가 돈이 많아졌으면, 이전보다 돈이 많아지게 됐으면 통화 유통 속도가 좀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가 되고 있지 않다. 왜 그런가 보게 되면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바로 민간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예요. 통화의 유통 속도가 높아지게 되려면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신뢰할 만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언제 다시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 uncertainty가 존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비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해고도 진행되게 되는 이와 같은 생존 전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회전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업의 세후 이익도 이와 같이 침체세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실물 경제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이 돈이 증가됐음에도 아직은 원활하지가 않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미국 경제 그럼 끝났냐? 아니에요. 미국 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부문은 두 가지다.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부동산 주기와 10년 주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경기다. 둘 중에 하나만 좋아지게 돼도 그 나라 국가 경제는 호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먼저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예요. 4월에 완전히 경제가 멈춰섰었고 5월서부터 부분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 중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큰 기존주택 판매 경기가 5월까지 안 좋아지게 되는데 6월에 이와 같이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실적 치료는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이 기존주택 판매라는 게 1968년서부터 집계가 시작된 통계치예요. 통계지표예요. 얘가 만들어진 이래 전월 대비 20.7%가 껑충 이와 같이 상승한 것은 얘가 이 지표가 집계된 이래 처음이에요. 시장의 기대치를 6월 실적이 기존주택 판매 실적이 하회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통계 역사상 이와 같이 단기간에 매우 급하게 기존주택 판매 수가 증가했었던 적은 미국 역사상에 없었다. 특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가주택 소유율이에요. 부동산 수요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매매 효과가 가장 큰 자가주택 수요, 두 번째는 실질 수요에 해당하는 렌트 수요. 부동산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가주택 수요가 되게 돼요.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는 대중보다 많은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고가, 매매가가 높은 고가의 상품들을 매입하고 이를 대중에게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이자를 받고 빌려줘요. 이것이 나쁜 놈들 저거 부동산 투입 아니요. 자동차도 렌탈, 리스, 안마기도 비싸다면 렌탈, 리스, 정수기도 렌탈, 리스. 이것이 민주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자본주의의 환경 속에 자본주의의 룰에 의해서 경제가 가고 있다면 지켜줘야 되는 룰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년 기간 동안에 매매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게 자동차도 아닌 벤츠 S600을 타더라도 2억 얼마뿐이 되지를 않아요. 가장 높은 게 집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는 이와 같은 렌탈, 리스가 존재할 수뿐이 없죠.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이 행위를 막아서는 것이 아닌 여기에 관련돼서 좋아 이게 자본주의 룰이라면 따를 수뿐이 없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버블 관련 지표가 있다면 얘가 과열이 되게 되면서 얘네들에 의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야지 되겠죠. 그럼 관리하고 있는 버블 지표는 무엇이 있는가 물어봐야지 되겠죠. 이것을 모른 채 무조건 규제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게 된다.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무언가를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제 지표의 값이 어떠한 기간 내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떤 수치까지 낮아질 때까지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 2017년도서부터 계속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된다. 미국 경제는 이와 같이 4월에 부동산 실물 경제가 멈춰섰음에도 불구하고 4월이 속해 있는 4, 5, 6월 2분기에 가장 매매가가 높은 자가주택 소유율이 이와 같이 급등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희한하다. 미국 경제가 5월서부터 부분재 가동이고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는 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이와 같이 개선세가 강하다고? 이거 과열이 아닌가? 말이 되냐? 근데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실적 7월치가 발표가 되게 됐어요. 5월에서 6월 실적치가 20.7%가 껑충 뛴 게 1968년 이 지표가 만들어진 이래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근데 6월에서 7월로 갈 때는 24.7% 껑충 뛰었어요. 갱신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미국 경제가 부분재가 이거 분명히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돈 있는 놈들이 이거 투기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그렇지가 않죠. 바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만드는 방향성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정책이에요. 미국은 2013년도서부터 새로운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소. 2013년도서부터 무슨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요? 괜히 혼자서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러고 당신네가 분석한다고 신뢰를 받겠어.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 전서부터 미국은 자체 정책적으로 부동산 경기 육성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던 중이에요. 부동산 정책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또는 충분히 낮은 금리를 설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만 갖춰지게 돼도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세가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것이 2019년 8월까지는 하나씩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개선세를 나타내 왔고, 2019년 8월에 현재까지도 어떠한 글로벌 분석기관, 경제 분석기관, 대한민국 어떠한 경제 분석기관, 국가기관들도 주목조차 하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4월 공개방송 때부터 미 연준이 신문에다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처음에는 9월에 종료를 한다고 말했고, 그 뒤에 얘기를 바꿔서 8월까지 조기 종료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어느 곳에서도 이것이 어떠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하지를 않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지만 됐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문제는 시장의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 제한된 국채 발행량을 발행을 통해서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위험 부담을 안게 돼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이 되게 됐죠. 그래서 직접 현재까지도 만약에 2008년도에 미국이 미달러를 마구 찍어서 시장에 미달러가 걸어다니면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때 미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들은 다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로 들어가게 됐고, 중앙은행이 바로 필요한 유동성을, 미달러 유동성을 미 행정부에 공급을 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 연준의 보유자산이 2016년도까지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까지 증가하게 됐고, 이 보유자산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대규모로 이것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매각하는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을 종료하겠다고 친절하게 2019년 4월 신문에다가 페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2019년 8월 이후에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단계에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은 드디어 통화 목표
인플레이션 2% 이상의 물가를 달성하게 되고 주요한 경기지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조건도 2019년 8월 이후부터 갖춰지게 되고, 또한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2018년도 하반기서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4% 이하 조건을 현재 갖춰놨어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조건과 충분히 낮은 금리라는 조건이 2010년도 이래로 한 번도 연동된 적이 없는 이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매우 단기에 빠르게 미국 경제의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고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부동산 경기로 자리 잡게 됐어요. 어떤 수준까지 진행이 됐었는가를 이제 보게 되면 2019년 12월 7일까지 17일까지 좀 보게 되면 부동산 부문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크면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존 주택 판매 경기가 먼저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 뒤를 따라서 신규 주택 판매 경기, 신규 주택 착공 경기까지 완전 풀로 활성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게 코로나19 덮치기 전에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미국 정책이 유도한 미국의 부동산 경기였어요.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이 이렇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뿐이 없었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됐을 뿐이 없었다. 이제 와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미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미국의 정책에 기인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함께 연동되어 왔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규제 정책을 만들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외부 환경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보게 되면 현재 코로나19가 덮치고 난 다음에 보라색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얘는 이제 미국의 산업 생산이에요. 즉 얘는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 산업 생산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 설비 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미국의 산업 경기, 설비 투자 경기 좋지가 않았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완전 활성화된 상태라는 것을 봤어요. 완전 활성화 상태까지 갔었던 부동산 경기가 코로나19로 침체세가 나타나게 됐지만 다시 매우 강하게 빠르게 이전 고점대를 넘어서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산업 생산, 설비 투자 경기 여전히 개선세는 나타났지만 안 좋다.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도 미국의 정책에 기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KPI 중에서도 코어 KPI CPI였었고, 현재도 CPI다. 제조업 르네상스, 부동산 규제, 과연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커플링 되고 있는지 디커플링 되고 있는지 이미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부터 디커플링 중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2017년도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었었다. 향후에 미국 경제,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될지는 바로 미국의 정책과 대한민국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죠. 봐야 되는 게 여기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매우 낯선 이름이 나오게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세 번째 걸 또 누르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라는 이 카페에 연동이 되게 되고, 이 여기에 카페에 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저희 채널에도 올려져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찾아야 돼요. 이 3월 25일 공개방송 자료예요. 유튜브에도 떠 있어요. 핫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이것을 꼭 봐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4월 2일 공개방송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방패 정책, 이것도 봐주셔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위에 올리는 수가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못 올렸지만, 세 번째는 유튜브에도 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단어가 들어간 제목으로 된 공개방송 내용도 꼭 봐주셔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나름의 방법으로 구축할 수가 있다. 현재는 세금을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남들이 다 공포의 시기라고 말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30년의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 경험하기 힘든, 경제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